에휴, 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에휴, 산다는 게 뭔지 라고 이런 때 저런 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말이 되니까 말은 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는 놈이 없거든. 사는 게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도 이런 거다라고 결론을 딱 내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나서 까마귀 있죠, 까마귀. 만화 보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 찡찡찡 찍으면서 튜튜튜투 뒤에 눈 땡그래져가지고 날아가는 애 까마귀, 뒤에 두세 마리 막 날아다니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철학가였을 때 네 학점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심각한 얘기, 인생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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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3곡 정도 썸을 듣고 갑니다. 네, 머리 흔들 쓰면서 자동차 신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 고성방가로 신고가 들어가나 테스트 들어가 봅시다.
여전히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내가 됐어요. All day long I think of things, but nothing seems to satisfy. Think I'll lose my mind if I don't find something to pacify. Can you help me? Are you from my brain? Oh yeah, yeah, yeah. I need someone to show me the things in life that I can't find. I can't see the things that make true happiness. I must be blind. Make a joke and I will fly, and you will laugh and I will cry. Happiness I cannot feel, so look at me, it's so unreal. And so as you hear these words telling you now, oh, my state, I tell you to enjoy life. I wish I could, but it's too late. It's too late. Too late. Nick. I've been sitting here trying to find myself. I get behind myself. I need to rewind myself. Looking for the payback. Listen for the playback. They say that every man bleeds just like me. And I feel like number one, and yet I'm last in line. I watch my youngest son, and it helps to pass the time. I take too many pills, that helps to ease the pain. I made a couple dollar bills, but still I feel the same. Everybody knows my name. They say it way out loud. A lot of folks fuck with me. It's hard to hang out in crowds. I guess that's the price you pay to be some big shot like I am. Outstretched hands and one night stand. Still I can't find love. When your walls go tumbling down, I will always be around.
said it too many times, and I still stand firm. You get what you put in, and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Still I ain't seen mine, no I ain't seen mine. I've been giving, just ain't been getting. I've been walking that thin line, so I think I'll keep walking with my head held high. I'll keep moving on, and only God knows why. Only God, only God. Only God knows why. Only God Only God knows why. Take me to the river. Hey, won't you take me to the 지난 시간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진술 분석이라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술 분석이라는 것은 증거가 진술밖에 없을 때 이제 범죄의 유형을 막론하고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법정 단계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신빙성이 있는 방식이 또 있고요. 이럴 때에는 뭐 이제 과학수사 분야이면서도 사회과학 분야 두 가지가 병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진술 분석은 어떤 것을 이제 말하느냐 하면요. 사회과학적 연구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사건의 전체 내용, 그러니까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분석할 내용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분석할 내용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럴 때에는 물적 증거가 많을수록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진술 내용이 경찰의 조사 과정 중에서 가설을 세울 만한 근거, 즉 이제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여졌을 때 어떤 진술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때 무엇이 주요 쟁점인지,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해서 근거로 진술을 하는 것인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본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실을 탐지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실의 반대란 무엇일까요? 허위, 거짓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시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 분석에서는 진실의 반대가 꼭 거짓이냐를 놓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거짓이냐 아니냐. 사실, 팩트. 이 팩트는 얼마든지 이 false memory라고 해서 오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으로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뭐 세계 혼동 같은 것들, 먹은 음식의 착각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빨강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폴스 메모리 5기억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나는 노란색으로 기억을 해서 말을 했어요. 상대방한테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강색을 사실은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놓고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노란색이든 빨강색이든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팩트이죠. 팩트이지만 이 색깔에 대한 인지착오 능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기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색깔의 혼동이 있어서 팩트와 다를 뿐이지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죄송합니다. 진실이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팩토로 믿는 오기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제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고 하지만 거짓을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언어적인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짓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고, 법정 단계에서는 증거로서 활용도는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아주는 수사 과정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거짓말 중에서도 특히 은폐의 가능성,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탐지하고자 할 때 이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왜 은폐하려고 하냐, 이러한 부분을 찾는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언어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미언어적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간단하게 쉽게 설명만 해드리고 다른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는 요 진술 분석에 대한 잠깐의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정치 철학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요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종류가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작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능동적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능동적인 거짓말. 지어서 말한다는 것이고요. 은폐도 거짓의 한 부분인데, 특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은폐라고 규정 짓고 있고요. 까먹었다.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냐,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정의하느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타인으로 하여금 진실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도성이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다르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행동, 거짓말입니다. 은폐 있고, 또 꼬아 말하기도 거짓말의 한 종류예요. 그럼 꼬아 말하기란 무엇이냐? 일부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일부는 모호하게 돌려서 말하는,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꼬아 말하기, 거짓말입니다. 회피. 회피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회피도. 회피했어. 회피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회피도 거짓말이에요. 정보를 주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이제 자발적 이제 자발적 수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민하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서나 뭐 어떤 것들을 근거로 보았을 때 구술 진술서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 이제 적용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언어 규칙이 있고 그 패턴을 찾아내고 거짓의 진술, 모순된 부분, 거짓의 진술에서 이제 사람들은 100% 걸 다 거짓말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첨가하거든요. 요 10% 거짓, 회피, 은폐, 꼬아 말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화,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가장 거짓말 종류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은폐라는 것이에요. 은폐. 가장 쉬운 거짓말 방법으로는 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우리 사이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은폐, 거짓말,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은폐, 회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 방법으로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은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말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놀라셨죠? 이 진술 분석에 대한 이제 미언어적 행동 분석, 이 부분은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폭넓게 이제 수사 그러니까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BI나 CIA 대상으로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시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자 하냐면은, 앞전에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있지만은, 역사에 적용이 될 때, 은폐, 회피, 이제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상 실수를 이제 일부는 했어도, 이러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투명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말하잖아요. 뭐 간첩을 잡아서 사회에 공헌을 했다. 뭐 소위 뭐 간첩을 잡고 잡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군환 씨, 고문 이군환 씨한테 뭐 그 판결이 또 나와진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이 간첩, 당신들이 간첩 체포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니네들 간첩 체포했어. 열심히 했어. 인정을 해줄게.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시기에서부터 근거를 제시해 보아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시기. 그래, 그러면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이 시기가 언제냐? 말하기 곤란하다 싶으면은 그것까지 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 정부 이후 개정된 헌법, 9차 개헌 헌법 이후부터 제시를 해 보시라. 그러면서 빨갱이라고 소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호도하면서 눈을 멀게 하고 지금껏 나눠놓고 국민 주권을 약탈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빨갱이 소환에 대해서 제대로 체포된 간첩, 즉 무장공비라고 일컫는 그들의 이 모든 수를 모두 밝혀라. 이실직고 조작된 간첩 사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가담한 담당자라든지 언론 기자, 정계인, 기타 등등 모두 밝히시라. 검찰 개혁.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이 검찰 해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단어가 실제로 효용성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 단어를 규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돼서도 안 되고 그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언어 단어로서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체. 검찰만 해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 밝혀라. 이 부분부터 모두 밝혀지지 않고 검찰이 개혁이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절대 해체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당신들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에 남겼다고 빨갱이를 잡고 간첩을 잡았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겠냐. 어렵냐? 어렵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간첩이라고 해서 소위 체포, 한마디로 체포도 아니죠. 소탕이죠. 간첩 체포 소탕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은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 공개해 보아라.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당신들은 판단하지 마라. 잘잘못에 대해서 학자나 전문가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공개해라. 이때 언론사도 빠져야 되고요. 법률가는 빠져야 됩니다. 당연히. 학자, 법학 전문가 뭐 다들 사회 전문가 다 빠져야 돼요. 그냥 공개해라. 문서만. 공개 서류 옆에 서류에 이제 뭐 참고 자료로 볼 수 있게끔만 해 주어라. 서류를 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뭐 서류상의 뭐 오기라든지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누구를 심판하겠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이제 치욕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이참에 대한민국 정부도 시원하게 털고 나가자. 언제까지 빨갱이 타령하고 그 부분에서 사로잡혀서 살 생각인지 저는 그 점이 참 궁금하다라는 것이고요. 도대체 모든 사건 기록은 열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사건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 처리됐다. 처리 과정 중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론과 보도를 보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라. 특히 검사 사건 중에서도 특수부, 공안부 사건들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보통은 형사사건으로 개인의 뭐 심신구속으로 한 사람의 인색을 좌지우지하는 사건들인데 뭐 검사분들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해드린다고요. 이걸 바닥에 깔고 인정을 해드린다라는 상태에서 이 모든 수사사건 기록을 열람되게 하시라. 여기서부터가 개혁이고 해체다. 그럼 언제부터? 9차 헌법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다 덮자 그래. 적어도 87년 9차 헌법 이후부터는 개정된 헌법 이후부터는 모두 공개하라. 거기서부터가 개혁의 시작이고 검찰 해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하지 말고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도 똑같고 조국당도 똑같아요.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기소권을 검찰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찰 해체라고 한다고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나무당이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사용하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검찰 해체라는 말은 다 따라하셨거든요. 다 틀리셨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검찰 해체라는 단어는요, 제가 단어의 조합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이재명 대표님께 전달하는 방송의 내용으로 귀에 꽂히시라고, 귀에 꽂혀야지 이펙트가 있잖아요. 사람들 귀에.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고에 광고 카피가 있겠습니까? 왜 카피라이터가 따로 있고, 개그맨들이 왜 유행어를, 자기만의 유행어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 개그맨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도 개그 유행어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어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 뜻의 본래의 혁신적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헛 단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저의 방송은 본래 대한민국 을 개혁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한다 했더니 또 이것도 다 퍼져서 다 사용들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사용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바꿨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38선처럼 나누어진 민족 정서의 회복과 역사 철학을 알려드림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깨우쳐서 막을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하여 우리 국민을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거창하죠? 이제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민족성의 정서 회복과 역사 철학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 단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언급들도 안 하고, 남의 그거는 사용하기 참 좋죠. 해체는, 검찰 해체는 검찰을 아예 없애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본래의 철학적 해석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소수사 얼마든지 바꾸라고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9차 개헌 헌법 이후부터 간첩 사건 모두 공개하시라. 거기서부터 털고 가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검찰 해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해병대 관련 언급하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을 흔든다, 엉망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다 접어두고 군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국가 안보 확보입니다. 헌법의 제109조, 91조, 66조 등 국가 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군의 사명인 국토방위라고 하는 내부적 위협이라든지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고 이렇게 따다다다다 블라블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듯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의무
수행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는 점에서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군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한 집단입니다. 군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정치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차례나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군부 독재 정부 정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도 5년 단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임이라는 말을 제가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군데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연임이라는 말은요, 사용 금지어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거 모르셨잖아요. 중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독재정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연속해서 해서의 연임입니다. 아무 뜻 없어요. 하지만 연임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하셨다고요? 이런 뜻을 알고도 중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들 마시고요. 본래 단어의 의미를 퇴색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한 가지 더. 태극기.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조국혁신단 로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태극기. 태극기 그냥 태극기가 아닌 진관사 태극기를 사용하면 어떻겠냐. 태극기 자체가 로고가 되는 거라고. 소나무당 어떠셨습니까? 태극기가 뭐 제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하지만 진관사 태극기 왜 그쪽에서 자꾸 등장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해체 부분도 그렇고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감군건의로 상품화 시키셔서 티셔츠 만들어서 하시고 뭐 이제 그런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태극기를 로고로 하는 걸로 인해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썩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서요. 태극기 로고는요, 제가 최초로 말을 했거든요. 말을 했고 보여드렸고 이재명 당대표님께 사용하시라고. 근데 못 보셨는지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이 너무 세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빼고 이제 독립민주당으로 가셨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행어가 많네요. 한 딸기 국밥꽃을 피우기 위해. 아시죠? 딸기 맛 우유에는 딸기가 없고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으며 병 맛에는 병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으며 국민의힘의 당에는 국민이 준 힘만 있다고. 이것도 유행이죠.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서로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면 좋잖아요. 남겨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면서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서 방송에서 누가 먼저 했네 안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신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이걸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래 의미가 퇴색되져 버리니까 여기저기서 검찰 해체하고 마구잡이로 사용이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연임이란 말이 마구 사용이 되잖아요. 맞는 사람의 당사자의 말에 의도가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은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말을 만든 당사자, 출산한 나는 속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이 저기 가서 치고 여기 가서 치우고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 하고요. 말씀 이제 드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상의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상의잖아요. 함께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을, 협력해서 나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 이어가려고 합니다.